제가 예쁘지는 않아도 나이 60세 치고 피부가 상당히 젊은 편이고요. 겸손하게 하지 않을게요. 제 피부 48인 것 같아요. 제 영양 성분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훨씬 더 피부에 유리한 콜라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잘 본데 올려놓으라고 할게요. 선생님 요즘 드시는 거 세 번째 20살 기념으로 먹는 영양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전 영상에서 하루에 40알 정도 먹는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놀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자세히 알고 싶다 라고 말씀하셔서 세 번째 20살을 맞이해서 제가 계속 먹어왔던 제 영양 성분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5년 동안 매일 먹어왔던 성분은 종합비타민제 3알, 오메가 6알, DHA 웨이프가 골고루 든 거, 칼슘 1알, 유산균 6알, 비타민C 2알,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파우치로 나와 있는 거 저지방으로 먹고 있고, 콜라겐 3알, 엘라스틴 2알, 히아루론산 3알, 글루타치온 2장, 그다음에 MSM 2알, 감마리노렌산 1알에서 뾰루지 많으면 2알, NMN 2장, 초록잎 홍합 2캡슐, 비타민 K2 1캡슐, 프로테오글리칸 1장, 식물성 멜라토닌 2알, 락티움 2알, 코엔자임 Q10 1알, 해아나무 열매 추출물 1알만 2알 먹다가, 그다음에 비타민 B군과 엽산 1알, 그리고 에비시스는 마시고 싶은 대로. 네. 우선 종합비타민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저는 종합비타민제는 우리 건강을 위한 가장 값싼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식사를 잘하고 운동을 하고 건강 규칙을 잘 지키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먹는 사과는 40, 50년 전의 사과에 비해서 중요한 미네랄도 40, 50% 줄어들었어요. 여러 가지 공해나 기계 안에서 속성 재배가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땅에서 나오는 그 미네랄들을 다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옛날 같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60세, 70세 이상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65세가 넘어가면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도 부족하고 많이 먹는 것도 힘들고, 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약물을 먹게 됩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고혈압약이 보약이고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당뇨약이 보약이죠. 그런데 그 보약들의 단점이 우리 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을 빼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의과대학과 프레드 허친슨이라고 하는 암연합센터예요. 굉장히 유명한 암연합센터에서 연구를 시작했죠. 한쪽은 종합비타민제를 먹이고 한쪽은 플라세보,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곳. 그래서 이제 쭉 관찰을 했는데, 우리가 종합비타민제를 매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인지 기능이 빨리 나빠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나왔죠. 하버드 대학교의 코스모스 연구에서 종합비타민제를요 1년을 먹으면 노화 관련 후성 유전자가 2개월이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년을 먹으면 20개월, 30년을 먹으면 60개월이잖아요. 60개월이면 5년인데, 그럼 이론적으로 저는 아주 오래 먹었으니까 제가 55세로 보여야 되는데 제가 48세로 보이는 이유는 너무 부끄럽지만 저는 이너뷰티 성분을 더 추가해서 많이 먹고 있거든요. 오메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g 정도는 음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생선은 우리가 매일 먹기도 어렵거니와 중금속과 관련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메가3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알 정도는 먹고, 내가 오늘 고등어 많이 먹었어, 그 다음에 등푸른 생선 많이 먹었어, 그런 날들은 조금 빠뜨리셔도 되는데 거의 3, 4g 정도는 저희는 캡슐로 먹습니다. 그래도 다른 분들한테는 제가 매일 드신다면 2g, 근데 2g 정도 드시려면요 보통 들어가 있는 오메가가 실제로 들어있는 양이 한 600, 700 내외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루에 한 3개? 근데 그거는 힘드셔도 드실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는 이제 칼슘인데, 칼슘은 우리가 요즘은 단독 제제를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칼슘이 들어갈 때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가야지 몸 안에서 미네랄의 밸런스가 맞기 때문인데요. 칼슘, 마그네슘은 우유를 하루에 1리터씩 먹지 않는 다음에는 하루에 1알 정도 드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우유라고 하는 음식은 참 좋은 음식이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일반 우유는 포화지방이 많다라고 하는 거, 하루에 우유를요 1리터, 1.5리터씩 먹게 되면 유방을 자극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때, 아니면 생리전 증후군일 때,
또 우리 몸에서 심장이 이렇게 활동하는데 다 도움을 주는 성분인데 상당히 마그네슘도 결핍이 많습니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정도는 하루에 1알 정도 드시고 우유 전혀 안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2알 정도 드시면 좋고요. 비타민 C는 제가 먹는 이유가 저는 감기쟁이였거든요. 저는 진짜 감기 한번 앓으면 보름씩 학교 못 가고 되게 제가 감기에 약해요. 비타민 C는 평소에는 1000mg이나 2000mg 정도 먹고 있다가 감기균이 탁 느껴져요. 목이 아프거나 컨디션 이상하다 할 때 그때는 2000mg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6000mg 정도를 먹잖아요. 그러면 감기에 앓는 기간도 짧아지고 감기의 시비리티 심한 정도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가볍게 넘어가죠. 단점은 그렇게 하루에 6000mg 먹으면 변이 묽어지죠. 변비 있는 분들한테는 좋겠죠. 거기에 저는 피부 그러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늘 자랑하는 죄송해요. 몸 전체에 필요한 건 이너뷰티, 먹어서 예뻐지는 건데 나의 이너뷰티 트리플은 엘라스틴, 콜라겐, 히아루론산, 글루타치온.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음식으로 굉장히 먹기 어려운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건 우리 피부나 진피의 성분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탄력이잖아요. 유방의 쿠퍼인대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또 애를 낳고 나면 쿠퍼인대가 늘어나서 가슴의 위치가 내려가잖아요. 피부뿐만이 아니라 관절, 인대 이런 데도 도움이 돼서 우리 국민건강영양제에도요. 콜라겐 나오는 거 아세요? 원료가 나는 이렇게 빨리 발전하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콜라겐 원료가 옛날에는 아미노산이 한 3개 정도 붙어있는 원료였다가 이번에 헥사 6개씩 붙어있으면서 훨씬 더 피부에 유리한 콜라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올리브영 5월 30일 날 들어갈 때 제가 잘 본데 올려놓으라고 할게요. 저는 히아루론산도 많이 먹어요. 피부과에서 뭐 르쥬란이라든지 시크릿 미라젤 이런 피부에 히아루론산 넣는 걸 안 하는 곳이 없죠. 우리 온몸에 심지어는 입안이 마른다거나 눈이 마른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수분 공급하는 거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1g 히아루론산을 먹으면 엄청나게 많은 한 1000배 이상의 주위에 물을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히아루론산은 촉촉함을 위해서 3알을 먹고 있습니다. 이너뷰티 아이템이기도 하고 또 간과 관련돼서 많이 찾는 아니면 항산화 효소로 찾는 해서 만들어지는 성분이거든요. 간과 관련된 연구 논문들이 있고 피부가 조금 밝아지는 데 대한 그런 논문들이 있고 활성산소와 관련된 논문들이 있어. 그 다음 여에스더의 숨겨진 아이템. 나 좀 부끄럽다. 사방이 튼튼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 저 관절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절에 메인으로 먹는 것들도 있지만 조금 더 부스팅으로 해주기 위해서 MSM. 근데 MSM 같은 경우는 단순히 관절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피부에도 일부 도움이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숨겨놓은 아이템 MSM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감마리놀렌산. 보통 오메가6, 오메가6번 기름이 몸에 나쁘다고 하는데 감마리놀렌산은 예외적으로 오메가6번임에 불구하고 몸에서 염증을 줄여요. 근데 이건 음식으로 먹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캡슐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논문에는 생리전 증후군이 있는 여성들은 생리전 증후군이 있을 때 이제 함량을 확 높여서 먹어라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주위에 이제 여드름이나 뼈로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저 트리플 좋아하거든요. 하나가 힘쓸 수 없어요. 3명은 만나야죠. 종합 비타민제, 유산균, 감마리놀렌산 이 3가지가 얼굴에 뾰루지 나는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뾰루지 많이 날 때는 2캡슐, 3캡슐로 올렸다가 그 다음에 내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이거 숨겨진 아이템이었다가 최근에는 발각된 아이템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 NMN을 좀 일찍 알았거든요. NMN은 우리 몸 안에서 장수 유전자, 썰트윈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주고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주는, 쉽게 말하면 내 세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쌩쌩하게 해주는 성분이에요. 2, 3년 전에 왜 그 노화와 관련된 한 20가지 이상의 성분이 막 경쟁해서 연구를 하다가 지금 현재 NMN 1등으로 탁 올라선 거예요. 그 싱클레어 하버드 대학의 유전학 교수, 싱클레어 교수도 그 노화의 종말을 써서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숨겨진 아이템 NMN을 이제는 발각된 아이템으로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최초의 성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공개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이제 관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심장병은 심장병 약을 먹고 뇌졸중도 뇌졸중 약을 먹고 고혈압약
당뇨약 이런 약을 먹으면 돼요. 그런데 골격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제일 무섭죠. 관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숨겨놓은 애착 때문에 MSM도 먹지만 저는 또 리프리놀이라고 하는 성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관절이 안 좋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분들에게 실제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으니까 저도 리프리놀 한 2-3알, 그 다음에 프로테오글리칸,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프라미싱한 관절 제품이지 않을까. 저는 불면증으로 오랜 세월 많이 고생을 해서 지금도 저는 수면제를 먹고 있거든요. 하지만 수면제가 다 해결해 주지 못해요. 보통 이론적으로는 수면제를 먹으면 4-5시간 잔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신경이 예민해지는 날이나 힘든 날은 3시간 반이면 깨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을 잘 자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녁에 식물성 멜라토닌 2알, 락티움 2알 이렇게 수면제 먹기 한 30-40분 전에, 1시간 전에 저는 먹습니다. 식물성 멜라토닌은 약이 아니거든요. 우리 몸, 뇌 안에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성분인데 이게 잠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면역이나 항산화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되니까 저는 잠자기 전에 저의 나이트 루틴 아이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빼놓지 않고 먹는 게 코엔자임 Q10이에요. 그럼 코엔자임 Q10이 줄어들면 뭐가 문제야? 피곤해요. 그런데 그거 외에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경우 우리가 횡문근 변성이라 그래서 너무 근육을 막 혹사시켰을 때 갑자기 근육이 녹으면서 소변이 검게 나오는 그게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분들에게 드물게 있어요. 그걸 예방해 주는 게 코엔자임 Q10이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코엔자임 Q10은 100ml, 200ml 먹죠.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오래 놔두게 되면 심장이 점점 퍼져가지고 심부전으로 심장이 짜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코엔자임 Q10을 먹으면 심장을 조금 더 미토콘드리아 힘나서 더 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갱년기 이후에 식물성 여성 호르몬으로 회화나무 추출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먹죠. 저는 이미 듀아비브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제가 들어있는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고요. 제가 먹는 듀아비브도 물론 호르몬제가 들어있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반용량의 호르몬제가 들어있고 뼈 영양제가 들어있고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회화나무 추출물이나 콩에서 나오는 이소플라본 이런 성분을 믹싱한 것들을 먹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어떤 수치가 높아요. 그게 높으면요 9살짜리도 심장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그 호모시스테인이 높은 사람은 약이 아니라 비타민 6, 9, 12를 먹으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조금 높다 그러는 분들은 비타민 6, 9, 12 흡수가 잘 되는 걸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안에 툭하면 궤양 생기는 분, 입안이 허는 거 이런 게 있으신 분들도 고기 안 먹는 분이 많아요. 근데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고기에서 나오지 채소에서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연세 드신 분에게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라 할 수 없어서 비타민 B12, 그 다음에 비타민 B6, 그 다음에 비타민 B9은 엽산이거든요. 요 세 개. 엽산 같은 경우는 대장암과 관련한 논문도 많고 엽산이 그 다음에 우리 뇌, 인지 기능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비타민 6, 9, 12는 따로 호모시스테인이 높거나 입에 궤양이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먹는 저녁 루틴에 멜라토닌을 분비하는데 오전에 먹는 비타민 B6 같은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때 이용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오케이.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기대도 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게 우리 국민 영양 프로젝트가 5월 31일 날 올리브영과 함께 전국 지점에 들어가거든요. 아마 올리브영에 저희 그 회사 제품 10가지가 특별 매대를 받아서 이제 들어가니까 아마 이제 올리브영 측이나 CJ 측도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한다는 그런 취지를 하니까 한번 잘해보려고 해요.